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에는 소비자들에게 무한리필과 뷔페가 인기인데요. 무한리필 고깃집이 돈 벌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해산물인 시푸드 뷔페를 이야기해 볼게요. 시푸드는 고기보다 신선도와 식감이 중요한 음식이라 원가와 보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요.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시푸드 뷔페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딱 걸려서 망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토다이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일본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시작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스시를 대중화한 한스김 회장인데요. 1호점은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해변 도시 산타모니카였습니다. 원래 토다이는 한스김 회장이 자주 방문하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전자 미국 지사에 일하던 한스김은 개인 사업을 물색 중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스테이크와 스시를 내놓던 토다이를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분 투자를 실시해 매장 운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인수 직후 한스김은 맥도날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토다이의 메뉴와 인재관리를 시스템화시키고 신선한 식조를 부각시켜 웰빙 전문 레스토랑으로 탄생시켰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시도했지만 9.11 테러로 실패했는데요. 한국 출신답게 한스김 회장은 홍콩에 사스가 번져서 매장 운영이 어려울 때는 김치 스시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스김 회장은 김치가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출시했는데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김치의 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해준 덕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코로나 때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예방 능력을 해외에서는 김치 덕분이라고 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소문 덕분에 홍콩 매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성공을 발판 삼아 2006년에는 한국의 토다이 진출을 결정하여 서울 삼성동에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랍스터와 스시 등의 시푸드는 고급 요리에 속했는데 무제한 뷔페를 앞세운 토다이는 엄청난 흥행을 이룹니다. 디너 기준 4만원, 평일에는 3만원 정도라 사람들은 줄을 섰고요. 월 매출은 13억 원을 넘기면서 한국 기넥스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업체들도 시푸드 뷔페를 오픈하면서 붐이 일어났는데요. 높은 원가 구조와 운영 방식으로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속에서도 토다이는 매장을 10개까지 넓히며 업계 1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 토다이가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뉴스가 나온 건데요. 초밥이나 회로 나온 것을 다시 김밥으로 만들거나 가져가지 않은 연어회는 밥으로 둘러싼 연어 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은 대게는 얼려뒀다가 녹인 후 다시 내놓기도 했고요. 새우는 모아서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리사들에 따르면 이런 음식물 재사용이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었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주방장이 작성한 구체적인 음식 재사용 예시까지 올라와 있어 당시에 충격을 줬는데요. 해산물뿐만 아니라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도 재사용을 했습니다. 탕수육이나 튀김류도 롤 만들기에 활용됐다고 합니다. 뷔페의 남은 음식은 보통 손님이 뒤적거리기도 하고 상온에 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는데요. 외부 행사에 나갔다가 들어온 오래된 연어회를 다시 내보낸 건 많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토다이 측의 반응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됐는데요. 주방 총괄이사가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은 시인하였지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시 식품위생법은 음식 재사용을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음식인데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다이는 생선초밥이 뚜껑에 담아 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냉동 냉장 시설에 관리해야 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는 냉동계를 해동했다 다시 냉동해서 파는 건 위반이지만 회 재사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다이의 임원이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셰프들이 봤을 때 단백질도 많고 좋은 음식이기에 버리지 않고 롤에다 제공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 생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선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물론 토다이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여론은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토로했는데요. 토다이에 안 가겠다거나 불매우동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다이를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먹던 음식도 상한 음식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너무한 반응이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토다이는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변하자 얼마 안 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상 재사용을 하지 않겠으며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것은 어려워졌는데요. 결국 제보가 나왔던 평촌점은 폐점을 결정했고요. 이 문제는 토다이뿐만 아니라 뷔페 산업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모든 뷔페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뷔페의 새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진열되었던 생선의 초밥, 김밥류, 게장 등은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잡채와 튀김, 절단된 과일도 재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토다이는 전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결국은 거의 다 폐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이는 토다이 매장은 완전히 달라진 매장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잔반 재사용 문제는 그 이후로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요. 한 유명 BJ가 부산의 음식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주방에서 보여진 잔반 재활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오게 됐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다시 김치에 넣고 또 다른 직원이 그 통에서 다른 손님에게 깍두기를 꺼냈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BJ와 식당 관계자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광주의 한 식당에서도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해 논란이 됐는데요. 직원이 직접 촬영한 장면이 뉴스로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김치와 붉은 양념을 다시 보관함에 넣는 장면인데요.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릇, 젓가락 외에 다시 돌아오는 음식은 다 재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남은 겉절이는 물에 씻어놨다가 그 다음날 쓴다. 손님이 먹다 남은 고추는 썰어서 젓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와 선지를 다시 끓여 나간다고도 말했는데요. 일평균 매출이 700만 원인 고깃집이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해당 음식점도 사과를 했고 식약처를 통해 시정 조치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몇몇 음식점들 때문에 다른 음식점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역시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식재료는 음식점 운영에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로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신선한 재료를 자주 구입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더욱 커지는데요. 특히 고기, 해산물, 야채와 같은 고가의 재료를 자주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재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음식 재사용에 대한 유혹을 받겠지만 제가 직접 가서 보면 원칙을 지키는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미숙의 경우입니다. 초보 창업자 중에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없는 음식점은 손님이 적거나 매출이 예측보다 저조할 경우에 식재료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 잘못된 재고 관리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재료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리담의 경쟁입니다. 요즘은 애매한 가격은 장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스럽거나 아예 저렴해야 고객들이 찾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프리미엄보다는 저가 정책을 쓰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식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박리담의 경우 마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식당 입장에서는 남은 음식도 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기에 음식 재사용은 고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우선 재사용한 음식물은 식중독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이 섞인 음식은 소화효소 때문에 부패하거나 변질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번 테이블에 올라간 반찬은 타액이 묻은 채 상온에 오래 노출되게 되고 이후 다른 손님에게 가는 과정에서 부패해 식중독과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재사용한 반찬을 먹으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영육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위액 속에 있는 헬리코박터균이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을 가열해 먹는다고 이 위험성이 100% 예방되기도 어려운 건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 같은 소화성 궤양과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의 50%가 이 균을 지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인사이트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트렌드를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일부 음식을 재사용한 식당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